산염기의 중화 반응. 자, 이쪽인데 일단은 뭐 중화 반응을 하기 전에 산과 염기가 뭔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산염기가 만나는 게 중화 반응이니까. 자, 산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보시면은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 수용액에서라는 얘기는 물에 들어가서 녹아서라는 뜻입니다. 물에 녹아야 돼요. 물에 녹은 뒤에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입니다. 수소가 아니고 수소 이온이군요. 자, H 플러스 내놓는 물질들 밑에 나와 있는 염화수소 H 보이시죠? 예. 아세트산 여기 요놈이 이제 수소 이온으로 빠져나오고요. 황산 황산은 H2SO4로 되어 있네요. 오, 수소가 두 개 있네요. 당연히 수소 이온이 두 개 나옵니다. 얘는 물에 들어서 녹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소 이온이 두 개 나오죠. 이런 거를 이가산이라고 부르네요. 질산의 H 보이시죠? 그 다음에 탄산도 이가산이겠네요. H2.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잘 녹은 뒤에 수소 이온을 방출하네요. 자, 그래서 산들은 기본적으로 수소 이온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나머지 기타 음이온들을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되는 그러한 물질들이라고 하네요. 자, 그 밑에 산의 이온화 모형에서는 그 수소 이온하고 음이온하고 비율이 몇 대 몇이냐, 그거는 뭐 기본적인 산이 일가산이냐 이가산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HCl 같은 경우 1대1로 생기는 거고, H2SO4 같은 경우에 H 플러스 2개, SO4 1개, 2대1로 생기겠네요. 양이온, 음이온이 2대1로 생기겠네요. 자, 그럼 뭐 몇 가산이냐에 따라서 다를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러네요. 탄산도 마찬가지. H2CO3 같은 것도 뭐 마찬가지죠. 예, 이것도 H 플러스 2개 나오고 CO3는 E-짜리 하나 나오고, 그래서 2대1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산들의 기본적인 성질을, 공통적인 성질을 산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당연히 뭐 수소 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자, 신맛 난답니다. 신맛. 산성을 띤 애들은 뭐 레몬 같은 경우에 과일들이 전부 다 신맛 나죠. 시트르산을 우리가 보통 과일산이라고 한답니다. 과일산들 다 신맛 나고, 식초, 시큼하고 젖산, 김치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신맛 나고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네요.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지시약은 이거는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산성, 중성, 염기성. 각 액성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변하는 지시약들이 이 책에 있는 것처럼 리트머스 종이가 있고요. 자,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경우에 산성에서는 적색으로 변하는데 청색이 적색으로 변합니다. 리트머스 종이는 청색 아니면 적색인데요. 청색이 적색으로, 중성은 변화가 없어요. 염기성은 반대, 적색이 청색으로 이제 변하죠. 그 다음에 종이 말고 지시약으로 한 두세 방울 떨어뜨려서 쓰는 건데요. 메틸 오렌지라는 지시약인데요. 메틸 오렌지. 자, 메틸 오렌지는 산성에서 적색으로 색깔이 변하고요. 중성이나 염기성에서는 노란색입니다. 뭐 어떤 책에는 황색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가 또 많이 나오는 게 페놀프 탈레인. 이라는 지시약인데요. 산성에서 무색이고요. 중성에서도 무색, 염기성에서 적색입니다. 알아두셔야 되고, 그
녹색, 염기성에서 청색. 이렇게. 자, 지시약 네 가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내내 물어볼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범위 안에서 물어볼 겁니다. 자,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산성 용액은 산들은 금속과 만나면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네요. 그리고 수소기체 암기하시고 모든 금속이 다 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금속이 대부분. 반응하지 않는 금속은 뭐라고 할까요? 여기 예외적이라고 할까요? 예외적인 금속은 구리 있죠. 구리, CU, 구리 뭐 수은 HG 또는 은, 백금 PT, 그다음 금 AU 이런 것들은 산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거 뺀 나머지 금속들이 산과 반응해서 기체 발생한다는 거예요. 수소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탄산, 칼슘, CaCO3 얘기하는 거죠.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 또는 뭐 석회석, 그죠? 대리석 이런 것들의 주성분인데, 자, 요거하고 산이 만나면 CO2 기체 발생하는 거, 요것도 같이 꼭 알아두셔요. 기체 발생 반응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자,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이온이 있으니까요. 양이온 넣으면 다 있으니까 이온이 존재하니까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전해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전해질.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을 변화시키지 않고 무색이니까 BTB 용액은 노란색으로 변화시킨다. 우리가 여기서 적어주는 거죠. 공부해 놓으시면 암기하시면 돼요. 자,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을 확인하는 건가 보지. 자, 일단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준비하셨고요. 질산칼륨 수용액이 적셨대요. 그냥은 전기가 안 통하니까 질산칼륨 KNO3 수용액에다가 적셨답니다. KNO3는요 K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용액이죠. 자, 여기에 적셨고 이온들이 있으니까 전기가 잘 통해요. 중앙에 염산 HCl 적신 솜을 갖다가 가운데 설치해 놨네요. HCl이니까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제 이온화되어 있는 놈이겠죠. 자, 이렇게 준비해 놓고 전압을 걸어주면 양이온은 음극 쪽으로, 음이온은 양극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음극 쪽으로 양이온이 이동하니까 K 플러스 이동하고 H 플러스 이동합니다.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는 음이온 Cl 마이너스하고 NO3 마이너스 이렇게 이동을 하죠.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것 중에 색깔 변화를 일으킵니다. 붉게 변화를 일으키는 이유는, 원인은 누구냐? 너입니다. 너. H 플러스예요라고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소이온 때문에 색깔이 변해요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예,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염기는 마찬가지로 수용액에서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로 정의를 내렸답니다. 이렇게 구별을 했대요. 자, 기본적으로 OH가 있나 보죠.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CaOH2네요. 이가 염기가 되겠죠. 수산화바륨 너도 이가 염기가 되겠고요. 수산화마그네슘 맞네요. 여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염기가 되겠고요. 그런데 특이하게 암모니아는 OH가 안 보이죠? 그런데 염기로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십니다. 자,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면, 물에 잘 녹는데 얘가 물에 녹으면,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네요. 물로부터 수소이온을 뺏어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이렇게 NH4 플러스라는 암모늄 이온이 되고요. 자, 암모늄 이온을 만들고 물 분자는 OH-만 남겠죠. 수산화 이온이 생기네요. 자, 암모니아가 물에 들어가서 녹으면 저렇게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내네요. 자기는 없지만. 자, 그래서 염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염기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수소나 이온을 방출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개수비 1대1인 경우도 있고 1대2인 경우도 있고 이가 염기의 경우에는 1대2가 되겠죠. 자, 염기성에 대한 것들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성질 염기성, 일단 쓴맛이 난답니다. 뭐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자, 쓴맛이 난다고 하니까 알아두시고, 푸른색 리트머스는 청색, 적색을 청색으로 푸르게 변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금속이나 달걀 껍데기 같은 음료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즉 기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염기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손으로 만지면 미끌거린다. 대표적으로 이제 비누가 바로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당연히 이온이 존재하니까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겠죠. 산이건 염기건 전부 다 전해질 물질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 페놀프탈레 용액을 붉은색으로 변화시키고요. BTB는 청색, 즉 파란색으로 변화시킨다. 앞에서 배운 것들 잘 암기하시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온을 확인하는 거죠. 염기성 확인하는 거 똑같아요. 질산칼륨 K 플러스 NO3 마이너스고, 수산화 나트륨이니까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되어 있는 용액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놓고 전압을 걸었으니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자 마이너스 쪽으로 나와 있네요.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 이온이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자, 플러스 극쪽으로는 수산화 이온하고요. OH 마이너스 이온하고 NO3 마이너스 질산 이온이 이동을 합니다. 자, 이 중에 색깔 변화 일으키는 놈은 누구다? OH 마이너스. 이 수산화 이온 때문에 색 변화가 나타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거 뭐 정리한 거니까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당부 자료청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화 반응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중화 반응의 정의는 앞에서 배우신 산과 염기를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둘이 반응하면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물이. 그래서 우리 앞에서 HCl 배웠잖아요, 염산. 그 다음에 NaOH 수산화나트륨 배웠잖아요. 이 둘을 갖다가 이제 섞으면 돼요. 둘을 섞으면 HCl에서 H랑 H 플러스랑 NaOH에서 OH 마이너스랑 둘이 만나요. 둘이 만나서 이렇게 물이 만들어지죠. 나머지는 그냥 있고요. 자, 이렇게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만나는 걸 중화 반응이라고 부른다. 요 부분을 중화 반응이라고 부른다. 항상 1대 1대 1의 비율인 거예요. 1대 1대 1. 보고 잘 나오니까 보시고. 자, 밑에 있는 그림은 뭐 그거예요. 염산 준비해 줬고, 수소나트륨 준비해서 수소 이온하고 OH 마이너스 이온을 같은 개수만큼 준비해서 반응을 시키면, 네, 혼합 용액은 안 보이죠? 물 보이죠? 물 분자 보이고 추가로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엔 없어요.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없어요. 어디에서 완전히 중화가 되면 이렇게 이온들은 있어요. 이런 이온들은 있는데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은 없네요. 완전 중화가 안 되는 경우는 있겠죠. H 플러스가 3개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H 플러스 있겠죠. 이렇게 Cl 마이너스 하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반응을 하고 나서 혼합 용액의 상태에 대한 질문을 많이 물어봐요. 걔가 어떤 상태냐. 그래서 그러니까 산과 염기의 이런 개수를 잘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자, 중화점은 완전히 중화된 거예요.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한 지점을 얘기를 하고요. 혼합 용액의 액성은 산과 염기를 섞었는데 중성이 될 수도 있고요. 산성이 될 수 있고 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응 후에 수소이온이 남아요? 그럼 산성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그러면 중성인 거고요. 반응 후에 수산화이온이 남아있으면 염기성으로 가시면 돼요. 뭐가 남아있는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시약의 색깔 변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변화인데요. 지시약의 색깔 변화 일어날 수 있죠. 중화점을 지나면 용액의 액성이 달라짐으로 지시약의 색깔이 변합니다. 중화점일 때 중성인데 더 진하게 되면은 산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면 액성이 달라지니까 색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일반적인 반응을 시키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준비를 HCl을 준비를 했어요. 염산 준비해 두고요. 여기에 수산화나트륨은 조금씩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들어가면 이렇게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바로 OH 마이너스하고 H 플러스 중화 반응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물 분자 만들었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온의 개수 나트륨이 이제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얘는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넣어주는 대로 이제 나타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한번 더 넣어준다. 또 그려요. 이렇게. 너 없어지고 너 없어지고 여기 물 만들었죠. 그 다음 나트륨이 새로 하나 또 들어갔네요. 이렇게. 그죠? 여기 또 들어갔네요. 그 이쪽 보시면 나트륨 두 개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요 지점에서는 이미 수소이온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딱 중화점이 된 겁니다. 더 넣어주면 OH 생기겠죠. 이렇게. 이제 염기성이 된 거죠. 이 둘은 산성. 둘은 산성, 여기는 중성, 여기는 염기성. 뭐 이런 식의 질문인 겁니다. 색깔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산성에서는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염기성에서 파란색, BTB 용액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온의 숫자도 잘 물어봅니다. 처음에 HCl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HCl이 만큼 N개만큼 있다고 할게요. 자, Cl은 반응하지 않아요. 놀아요, 계속. 자, 이런 걸 구경권 이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쭉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H 플러스는 NaOH 들어오면 OH 올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사라지잖아.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H 플러스가 다 사라진 지점이 바로 뭐다? 중화점.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수소이온이 사라진 뒤에 OH 마이너스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 처음부터 조금씩 늘어나는 거 나트륨 이온. 너도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분 이온이죠. 자, 그래서 넣어줄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요.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는 반응을 하잖아요. 이런 이온들을 우리는 알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이온 숫자의 변화도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온이 4개를 준비했어요. 4개. 근데 중화 반응 시키고 물 분자 생기고 여기서 남은 이온 쉬어 보시면 하나 또 4개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얘도 4개예요. 이온의 숫자가. 중화가 딱 됐죠? 자, 이 지점에서도 쉬어 볼까요? 물 분자 빼고 이온만. 하나, 둘, 셋. 여기서도 4개예요. 5. 중화점 이후에는 당연히 이 OH가 자꾸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많아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더 넣으면 더 늘어나고 점점 늘어나요. 자, 그래서 옆에다가 총 이온의 숫자도 같이 적어 두시면 좋겠다. NaOH 넣어주는 거고, 자, 이온 숫자 적고, 이런 식으로 가서 일정하다가 중화점까지 일정하다가 늘어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총 이온 수예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을 시키면 반드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중화열이 발생을 하는데요. 중화열은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라 온도가
올라갑니다.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온도가 올라가옵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이 최대로 일어났을 때가 온도가 가장 높아져요. 중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완전히 중화되었을 때 온도가 가장 높아요. 이거 가지고 중화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그림이 나오면 시점이 중화점이에요. 시점을 따라서 쭉 내려가세요. 그러면 6mm 반응을 시켰을 때 중화가 된 거야. 즉 1대1로 반응하죠. HCl하고 NaOH는 지금 뭐예요? 같은 농도예요. 농도가 같다. 같은 농도의 산연기야. 그래서 이제 부피가 똑같은 거야.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지. 1대1로 반응하는 거니까 여기 20mm, 여기는 2mm 반응하고 얘도 2mm 반응하고 8mm 남아요. 4mm 반응하면 여기 3mm 남아요. 염기가 남으니까 염기성으로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좀 까다롭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HCl이 10mm, NaOH가 20mm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가 중화점이거든. 중화점을 찾아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 10mm, 20mm 만났을 때가 중화가 된 거래.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농도가 다른 거야. 이건 농도의 비가 NaHCl이 조금 사용됐죠. 얘가 진한 거예요. 농도비가 2대1 이거를 알려주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뭐 확인할 수 있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화반응, 산연기 중화반응 우리 일상생활에서 세균이 입속의 음식물을 분해하여 생기는 젖산은 이거 산이겠네요. 충치를 유발함으로 치약에 들어있는 염기성, 불소,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가 바로 염기성입니다. 그 다음 생선 요리에 레몬즙을 뿌리는데요. 레몬즙은 산성. 왜 뿌리냐? 비린내 원인이 염기성. 중화시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화반응 일상생활에서 쭉 확인해 보시고 나머지 필요한 문제들 쭉 풀어보시고 필요하면 질문하세요.